네, 안녕하세요. 표초원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사실 이제 긴급하게 좀 내용을 꺼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아는 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준점이라든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퓨처온 자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왜 이런 내용이 다소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어렵다고 판단이 될지언정 올리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고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전 영상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를 좀 꺼내는 겁니다. 트럼프가 낙선하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원래. 왜냐면은 어떠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낙선하면은 금리가 인상한다.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총 3가지 근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FOMC 2020년 6월 점도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점도표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연준 위원들이 특정 시기의 금리 수준을 무기명으로 적은 표입니다. 금리라는 결정,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자체는 여러분들, 연준 이사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각 지역별 은행장이죠. 은행장. 위원을 맡고 있는, 위원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부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과 어떻게 보면 이사, 그리고 의장이 투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점도표라는 거는 거시적인 환경을 내뿜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 내용 간단한 것만 읽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2020년 6월 FOMC 핵심 쟁점은 역시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2022년 말까지 형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하여 실질적으로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에요. 점도표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이고, 이번 2020년 3월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긴급하게 제로금리를 이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리 그 대선에 대해서 낙선을 이룬다고 해서 금리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절대 못 됩니다. 금리라는 거는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하기 전에 뭐부터 진행되냐? 채권 매입 축소부터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근데 지금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채권 매입 축소하고 1년 이상에 대한 시간이 지나야지 금리 인상 시기를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선하면은 금리를 인상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이클의 전개상 일단은 정책에 대한 순서상도 엇갈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 전에 무조건 채권 매입을 축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그럼 지금 현 상황 자체 FOMC 점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점도표는 분기별로 나와요. 그럼 이번 9월 FOMC 회의가 열리면 점도표가 한 번 더 확인이 되겠죠. 그럼 오히려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점도표 투표 위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대다수가 투표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22년도 짧다. 25년. 근데 낙선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불합치 내용을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낙선이 된다는 거는 바이든이 된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불합치 내용 자체는 양적 완화를 시도하지 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둘 다 시도하자는 내용이에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불합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맹점을 파찾으셔야 돼요. 5차 부양책의 금액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5차 부양책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금리 인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양적 완화의 일환입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낙선되더라도 양적 완화를 풀 가능성이 적다는 거를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잭슨홀웨이 주 내용에 대해서 제 이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아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요. 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전년 대비해 갖고 1.0% 뜨는 급등 상황인데 초하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0%보다 높으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준의 초점은 물가 안정에서 최대 고용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어요. 오히려 평균 물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포기하고 최대 고용으로 포커스를 담은 겁니다. 근데 이걸 담은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원칙상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채권 매입 축소부터 하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은 무엇을 판단하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판단 자체를 결론을 지어버려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고유 철학이 아니에요. 다수가 가진 생각입니다. 왜냐? 그거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거니까. 그러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는 원래 당초 연준이 2%에 대한 목표 물가 자체를 수정한 거죠. 최근 하락에 대한 0.1포인트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균에 대한 도합치를 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이 2.5%에 도달해야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예요. 초하이 인플레이션도 아닙니다. 실질 금리에 대한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연준 과정이고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에 대한 포커스 자체를 담는 게 연준의 생각이에요. 물가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대변 자체를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세 가지 주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연준 자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낙선이 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미국의 정책은 연준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통화 정책은 연준이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통화 정책은 연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요. 국채 발행을 정부에서 하고 연준에서 매입하고 이 상황 자체 전제되는데 그만큼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미국이 중요하다, 연준이 중요하다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포커스 자체가 양쪽 하나를 뽐고 있는 상황에다가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굳이 밝힌 상황에서 낙선되면은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는 말은 통화 정책에 대한 사이클 순서상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황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내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잘못된 판단 자체를 이루었을 때 저는 어떻게 좀 팩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 자체를 전해드리고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연준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자체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논구 맥락 없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시적인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얘기 자체를 꺼내시면은 저로서는 어떤 이러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드릴 건데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팩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장 이해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퓨처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카페에 오시면은 이 글 내용 적혀드리고 그리고 당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추세 분석 자료도 좀 제공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요새는 이제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 관련해 갖고 기본적인 옛날 과거 역사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공유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